일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리고 캠프들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약간씩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1차에 끝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두 분의 분석은 이러다 2차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까지 좀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또 주목되는 얘기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단일화 카드 얘기입니다. 원나 단일화던데 가능할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일화를 하면 누군가가 상대의 지지층을 오롯이 흡수해야지만 그 단일화가 뭐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단일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나경원을 지지하는 일단과 원희룡을 지지하는 일단은 상대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정 부분 녹아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더 나아가면 지금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대세론을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이 사전에 힘을 합칠 경우에 사후에 결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전에 합침으로써 이미 김 빠진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 결선까지 가면 그러면 뒤집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와 어떤 뭐 대중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없애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사람의 이 사전 단일화는 논의 자체도 말이 안 되거나 논의해도 효과는 없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1등이 50% 과반 획득에 실패해서 결선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결과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정도라고 가고 보세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폭로 때문에? 제가 저는 그 CBS의 그 토론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일반 당원들이 느끼는 바와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더 나아가면 이 설화가 있고 나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의 원내 현역 국회의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을 따르는 그 다수의 당원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일정 정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3, 4일 정도의 행간에서 상당한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60% 정도로 한동훈의 지지세가 있었다면 이게 50%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2, 3일 안에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당원을 면밀하게 당원을 상대로 해서 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일반 당원들의 상당 부분은 한동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기류가 강한데, 근데 거기에 뭔가 기폭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 사안은 이거는 그냥 묻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떤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차에서 결과가 안 나고 결선을 간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세가 오히려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께서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 정도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균열 정도로 다루는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이미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다 돌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됐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한동훈 후보한테 가 있지 않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춰가게 되는 당대표가 나온다면 보수 진영 전체가 공멸하지 않겠느냐. 일정하게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견제 힘을 갖추어야 보수 진영이 과거에 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보여준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3대1 공격을 받는 상황이니까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서 그렇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비대위원장으로 쓰인 모습은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꼬리 잡기, 조롱 이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 최대 리스크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당내 일종의 이제 불기소 청탁까지 했다고 하는 위법 논란이 있을 만한 사안까지 자기 입으로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은 우리 편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폭로 나왔다 그러면요. 검찰에 특별수사팀 꾸려가지고 바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들어오겠다고 막 결기 있게 덤벼들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이 정도의 파괴력 있는 것. 예를 들면 사천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불법
댓글팀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돌을 더 얹어버렸어요. 이게 앞으로 한동훈 특검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당원들이 과연 제대로 받아들이겠는가, 굉장히 맞득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결국은 1차 투표에서 그렇게 과반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가장 큰 동인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그동안에 제3자에 머물러 있던 나경원 후보가 반환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2위를 나경원 후보가 될지 원희룡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2위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촉발한 걸 그 원인을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제공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잠시만요, 뭐- 김재현 네네. 평론가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텐데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녹여주세요.